샤인마스카시 품질 넘어 품격을 위한 재배 매뉴얼 8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7월의 포도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포도의 내부 품질인 당도 등이 상승하는 시기로 송이 다듬기 및 송이 속기를 마치는 대로 봉지를 씌운다. 봉지를 씌우고요. 포도 성숙과 3가지 자람새와는 밀접하므로 착새기부터는 3가지 생장이 정지하도록 관리하고 3가지 생장이 정지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순지르기를 한다. 또한 토양 내 수분이 부족하면 당도 향상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착새기 후에도 정기적으로 물을 준다. 이렇게 7월에 관리할 내용은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송이 속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과수와 달리 송이가 달리면 생리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품질 향상을 위해 송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송이 속기는 착립기부터 착새기까지 2, 3회 하는데 생장주황제 처리 11회부터 송이를 솎아내는데 일찍 솎을수록 품질 향상에 효과적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솎아내는 송이는 포도알 25개 미만, 열매 달림이 불균일한 거, 송이 끝부분이 말리거나 굽은 거 위주로 솎아내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송이 속기가 원래는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은 것들 위주로 솎아내 주시는데 요즘 문제가 착과량이 농가분들이 많이 단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나무에 미더당 내가 달 수 있는 송이수를 계산해 보면 보통 12송이에서 13송이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농가분들은 지금 현장에 나가 보니까 보통 18송이에서 20송이 가까이 매다시는 농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다 착과가 되기 때문에 나무에도 큰 무리를 주고 수확기도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도 맛이 없게 되고 나무도 약해져서 동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오랫동안 자라지 못하고 수명이 좀 짧아지는 한 7, 8년 돼서 뽑아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착과가 되지 않도록 너무 착과량이 많다 싶으면 불량한 송이 위주로라도 해서 송이를 많이 솎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송이라도 한 가지에 2송이 이상씩 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인마스켓 품종의 적정 착과량은 송이 무게 500g은 3가지당 1.2송이, 송이 무게 700g은 3가지당 1송이로 조절함. 지금 농가분들이 700g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는 권장을 해드리고는 있는데 700g 기준으로 해서 3가지당 1송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농가분들은 그 물고 나오는 족족 그거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2가지에 1가지에 2송이, 1가지에 2송이씩 다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더당 아까 얘기했듯이 20송이, 미더당 20송이면 300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황거리를 열간거리를 3m를 뒀을 때 4톤 가까이 수확하게 됩니다. 300평에. 그러면 크게 포도 나무에도 문제가 있고 포도도 수확기도 너무 밀리고 적정하게 수확을 하려면 포도가 맛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내가 수확을 본다. 성목 기준으로 2.5톤 이상은 생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5톤 이하로 생산을 하려면 미더당 12송이에서 13송이 정도 두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한 가지당 1송이 정도 남기고 1~2송이 미더당 12송이 정도 뒀을 때 보시는 데는 농가분이 남긴 포도송이 수 미더당 20송이 가까이 됩니다. 미더당 20송이 많죠. 착과량이 이게 과다 착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다 착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실험 삼아서 시험으로 여기가 미더당 12~3송이 뒀을 때
좀 더 일찍 솎아졌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미더당 12-3송이 정도 남긴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한번 수확기가 돼서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속기 마무리. 송이 속기 마무리에 대해서 착색기의 포도알 무게는 수확기 70% 수준이므로 크지만 품질을 좌우하는 당도는 수확기에 비해 약 50% 수준임. 무슨 얘기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포도알은 외형적인 생장 후 당도, 산함량 등의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므로 당도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착색 초기까지 최종 송이수를 조절해야 함. 이거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포도가 외형적으로 자라는 게 먼저 자라고 그 이후에 당도라든지 이런 품질 쪽이 잘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색기 이후에는 당도 및 착색 등의 품질이 더디게 올라간다고 송이 무게 및 송이 수를 조절해도 큰 효과가 없음. 요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외형적으로 포도가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품질이 당도라든 내부 품질이 올라가는데 이 내부 품질이 올라갈 때 이 착색기 이후 내부 품질이 올라갈 때 송이 수를 조절해도 큰 효과가 없다. 이거는 착색기 이전에 송이를 다 조절을 해야 그 송이 속기의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보통 착색기라고 하면 샤인마스카트는 연화기라고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만개 후 한 50일 정도쯤 되면 연화기가 찾아옵니다. 그때의 시기가 7월 중하순경이 되는데 7월 중하순경 이전까지 송이 속기를 마무리를 져야 송이 속기를 함으로 해서 품질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지 씌우기입니다. 봉지는 송이 다듬기 및 송이 속기를 마치는 대로 씌우는데 7월 상순까지 씌우는 것이 좋음. 봉지 재배는 빗물에 의해 전염되는 노균병, 탄저병 등의 병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작물 보호제의 오염 방지 및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음. 네, 봉지 순기능이죠. 청포도인 샤인마스켓은 껍질에 발생하기 쉬운 얼룩, 동록 등의 생리장애 방지를 위해 햇빛을 많이 차단하는 연한 청색 봉지를 씌움. 청색 봉지를 씌우기도 하고 흰색 봉지를 씌우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봉지의 한쪽 일부를 투명한 재질의 비닐을 사용하면 수확기에 송이를 볼 수 있어 봉지를 하나하나 찢어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이게 포도가 지금 잘 익어가는지, 착색은 잘 되고 있는지, 연하게 또 포도 색깔이 잘 들어가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려면 포도 밑부분을 찢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닐로 된 제품도 있다. 이게 저희가 천안에서 수출용 포도봉지로 해서 이거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게 중국에 수출할 때는 포도봉지를 다 이렇게 뜯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봉지채 작업을 해서 그 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뜯어볼 수 없어서 이렇게 살짝 뜯어보면 포도가 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포도봉지를 제작해서 보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사례. 요거는 그러니까 봉지 색깔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먼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성시 땡땡 농가는 이른 추석에 샤인마스켓을 조금이라도 빨리 수확하기 위해 봉지를 씌우지 않거나 흰색 봉지를 씌움. 샤인마스켓은 무봉지 및 흰색 봉지로 재배하면 성숙기에 포도알 표피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므로 상품성이 떨어짐. 샤인마스켓 품종의 품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한 청색 봉지를 씌워 포도알 표피에 발생하는 생리장애란 동록이죠. 동록을 방지해야 함. 여기에 농가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세요. 청색 봉지를 씌워야 되냐, 백색 봉지를 씌워야 되냐. 백색 봉지를 씌우는 게 당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당도가 높아지고 품질도
뭐 색깔이 연한 색이 나야 되기 때문에 백색 봉지를 씌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캔베럴리 품종은 봉지 재배와 무봉지 재배를 비교하면 착색은 무봉지가 조금 일찍 시작하지만 당도 및 산함량 등을 고려하면 수확 시기에 차이가 없었음. 이거는 캔베럴리 품종뿐만 아니라 단연 그 샤인마스켓도 요거와 비슷한 뭐 봉지 시험을 했었는데 이게 그 경북동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험한 것도 마찬가지고 봉지 색깔에 의해서 당도가 더 올라간다 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미미한 거죠. 그 대신에 이 봉지로 인해서 이런 동록에 대한 이런 예방 효과, 방지 효과가 있는 만큼 봉지를 씌우실 거면 청색 봉지를 씌우는 것이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더 유리하다. 그리고 청색 봉지와 백색 봉지와의 그 당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색기 이후 3가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자람새가 강하면 3가지에서 많은 겹순이 발생하고 그대로 방임하면 덕면이 어둡게 될 뿐 아니라 본잎이 떨어질 수 있음. 다음까지 읽어볼게요. 생장조영제 1차 처리 후 본잎 15매를 확보하고 착색기 이후에도 겹순이 발생하면 정기적으로 잘라내는데 기본적으로 자람새가 강하면 수확 후 속가배기함. 이거 간벌함입니다. 속가배기함이 간벌 중간중간 배주는 거. 포도나무의 자람새가 강하면 겹순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대로 방치하면은 겹순이 너무 많이 나와서 덕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순을 다 이렇게 떼주는 작업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그 나무의 열간 간격이 뭐 충분하다. 그러면 그 15매 이상, 본잎을 15매 이상 확보를 하고 이런 부초 나오는 겹가지를 다 떼버리는 거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열간 간격이 너무 좁거나 그러면 엽수 확보를 위해서 부초를 조금씩 이용해서 엽수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진흥청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본잎 15매를 하기 위해서 열간 간격이 좀 좁을 경우에는 이 본엽을 크로스를 시켜서, 그러니까는 나무의 상대 이쪽 양쪽에서 나오는 그 신초가 같이 겹치게 해서더라도 15매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봄철에 심은 묘목은 주간거리 3m 이하로 좁으면 뒤쪽 묘목의 3가지가 앞쪽 묘목을 넘어가도 순지르기 하지 않고 8월 상순에 순지르기 함. 요거는 올해 나무를 봄철 식재한 나무가 이제는 지금 주간부를 타고선 이렇게 쭉 뻗어 나가죠. 주간부가 쭉 뻗어 나가는데 그때 나무를 좀 좁게 심으면 뒤에 있는 나무가 앞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앞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순을 조기에 순지르지 말고 앞쪽 묘목을 좀 넘어가더라도 기다렸다가 8월 상순에 순지르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엔 정상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면 8월 상순에 순지르기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축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과는 착색기 전에 발생하는 생리장애로 착색기 이후 주로 나타나는 햇볕대임과 구분이 됩니다. 축과 증상은 포도알에서 과육 부분이 흑갈색 점무늬가 생기며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심하면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갑니다. 증상을 보이는 포도알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며 증상이 나타나는 곳을 칼로 잘라보면 속이 빈 공간이 있음. 요거는 주로 요즘 농가분들이 자주 문의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포도알이 약간 물리적으로 압착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약간 파이면서 약간 좀 검정색, 흑색 계열로 약간 이렇게 착색되는 느낌. 그런 느낌의 증상입니다. 발생 원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세 가지 자람새가 강하여 잎이 빠른 생장으로 송이에서 잎으로 수분을 가져갈 때 나타남. 네, 다음 이어서 뿌리에서 수분 흡수량과 잎이 증산량 사이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데 장기간 강우 후 햇볕이 나면 필요한 증산량만큼 뿌리로부터 수분 공급이 안 될 때 발생한다. 요거는 보통 근권에서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양보다 잎에서 나오는 증산량이 많게 되므로 나중에 물이 증산량이 너무 많게 되면 포도 송이에서 그 수분을 이렇게 뺏어갑니다. 수분을 뺏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신초가 너무 강해서 아니면 신초 부분의 윗부분에서 너무 많은 호흡열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증산을 하게 되면 그때 이런 축가 증상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근권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고 근권이 충분히 좋으면 이런 축가 증상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 토양에 물이 안 빠진다든가 물에 강우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 빠져서 뿌리가 잠긴다든가 아니면 물을 아예 가뭄이 타서 물이 잘 안 들어간다든가 어쨌든 이 수분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번 읽어볼게요. 방지 대책은 수분 부족에 의한 생리장애로 지상부 증상량과 지하부 수분 흡수량 사이에 균형을 맞게 하고 세 가지가 빠르게 생장하면 순지르기로 연면적을 줄인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게 순지르기 하는 게. 만약에 너무 신초가 강하게 나간다. 그리고 수분이 자꾸 물이 이렇게 잠기어가지고 뿌리의 활력이 좀 떨어진다. 이럴 때에는 순지르기를 통해서 연면적을 좀 줄여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병이 아니니까요. 생리장애이기 때문에 약을 주신다고 될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무를 튼실하게 잘 관리하면 이런 증상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아니면 급하면 이렇게 순지르기를 통해서 연면적을 줄여서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점적우수 띄우기. 점적우수는 한 줄 또는 두 줄을 설치하여 포도원에 물을 주고 있으나 점적호수를 대부분 땅 표면에 설치하면 물이 들어가는 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일부 농가들은 땅 표면을 흑색 비닐 등으로 덮어 점적호수가 보이지 않아 토양에 들어가는 물량을 파악할 수 없음. 네, 이어서 쭉 읽어볼게요. 토양에 들어가는 물량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점적호수를 땅 표면에 10cm 정도 띄워 물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풀 및 열매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 표면을 전면 피복한 흑색 비닐 등은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좌우 30cm 정도 걷어 점적호수의 물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샤인마스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도 물을 관수를 많이 해줘야 되지만 이제 연하기 7월 중하순 이후에 그리고 또 8월 달이 돼서 이제 수확기 9월 달까지 이렇게 수확기에 들어서더라도 물은 어느 정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물이 아예 가물지 않도록. 그때 그 점적호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점적호수가 이렇게 땅 밑으로 붙게 되면은 이게 관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가끔 이렇게 특정 부위에 나무가 물이 안 들어가서 고사하거나 생육이 부진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적호수의 경우는 땅으로부터 어느 정도 간격을 둬서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라. 그게 무릎 정도 위치면 적정하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7월에 포도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